안녕하십니까. 한국마케팅경영실천연구소 대표 꿀장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초보 블로거를 뿐만이 아니고 블로그 강의를 하다 보면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던 분들도 이번에 다양하게 변경들이 많은 블로그 검색 로직에 따라서 어떻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될지 개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네이버에서 리브라 검색 로직으로부터 에어서치 스마트 블로그까지 각종 로직을 파악을 하면서 로직에 따른 블로그 포스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맛집입니다. 그래서 맛집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스팅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할 순서는 첫 번째, 맛집 포스팅 전 준비사항, 두 번째, 맛집에 도착 시 해야 될 일, 세 번째, 맛집 내부에 들어갔을 때 할 사항, 네 번째, 식탁의 메뉴가 세팅이 되기 시작할 때 해야 될 일, 다섯 번째, 포스팅을 위한 준비, 여섯 번째, 블로그 포스팅 진행 방법, 일곱 번째, 블로그 포스팅 후 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맛집 포스팅 전 준비사항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러 가기 전에 먼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해당 식당의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제주도 동문시장에 있는 고객식당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요즘은 스마트 플레이스 지도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식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소하고 영업시간은 몇 시에 진행이 되는지, 수요일날 정기 휴무네요. 메뉴는 어떻게 되는지 쭉 확인을 합니다. 갈치조림 소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눌러서 보시면 메뉴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하고 같이 보여지죠. 메뉴 우측에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를 눌러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있어요. 재료가 신선해요. 친절해. 매장이 청결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이들 인정하는 부분들이란 얘기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리뷰를 봅니다. 갈치가 152건, 갈치조림이 113건, 미역국이 17건, 특징이 맛에 231, 만족도 111, 가격 14. 고객식당은 갈치에 대한 요리가 주고요. 맛있다가 주가 됩니다. 남들이 글을 써놓은 것들을 쭉 한번 봅니다. 보통 어떤 내용들을 써놨는지 쭉 보고, 여기 안에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서 지도는 제목들이 보여지지 않죠. 우리가 제목을 뽑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식당을 쳤을 때 제주 갈치조림 맛집 고객식당, 가성비 갑인, 동문시장, 제주 동문시장 고객식당, 제주 동문시장 내 찐 맛집 갈치조림, 수요 미식회 방영, 제주 동문시장 맛집 갈치조림과 성게 미역국, 이렇게 쭉 보고 여기에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뽑아냅니다. 식당의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음이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제 스마트폰 자체에 무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음으로 만드는 방법은 허니킹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맛집의 도착 시입니다. 먼저 도착했을 때 주차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과연 주차는 몇 대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경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식당의 맛집 외관과 간판을 촬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외관상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집은 상당히 맛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세 번째, 맛집 내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먼저 맛집 내부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 메뉴판이 크게 붙어 있을 겁니다. 메뉴판을 촬영을 하고 TV에 출연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그런 알림판이 있으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전체를 촬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 광경도 촬영을 합니다. 특이한 인테리어나 또는 통창 뷰나 그런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석에 앉았을 때 손님들이 식사하는 장면도 촬영을 하시고 나중에 포스팅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과 사람이 없을 때의 식사하는 모습은 고객들이 보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가는 게 맛집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식탁에 메뉴가 세팅되기 했을 때입니다. 먼저 메뉴에 따라서 코스 요리와 함께 나오는 요리를 식탁에 앉아 있으면 종업원들이 밑반찬을 비롯해서 메인 메뉴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메뉴에 따라서 코스 요리와 한꺼번에 나오는 요리로 구분을 해서 코스 요리는 전체의 항공샷을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축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들은 메인 메뉴까지 밑반찬, 메인 메뉴 다 포함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상이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했다면 각 메뉴별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진을 크게 찍는 게 좋습니다. 메인 메뉴는 사진을 크게 촬영을 하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 장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젓가락으로 들고 촬영하거나 또는 상추 쌈에 올려서 촬영하거나 메뉴에 따라서 고르게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동영상은 16:9, 30초 이상 촬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으로 GIF 파일을 만들 것이니까 고려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끓는 음식이라면 동영상을 촬영하면 보글보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고정되어 있는 메뉴들이라면 메뉴와 주위 풍경까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릴스를 생각한다면 9:16으로 추가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모든 것을 다 사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에서 포스팅을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마이박스에서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외장형 하드로 옮깁니다. 옮기는 방법은 로그인한 후 상태에서 마이박스를 클릭을 합니다. 마이박스를 클릭하고 사진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전부 마이박스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고 싶다 하면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운을 받고 싶다 하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작점과 마지막 점을 체크를 하면 전체가 블록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려받기를 한 후에 외장형 하드에 정리를 하는데요. 외장형 하드에 정리하는 방법은 저는 엘리먼트라는 외장형 하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4TB 짜리입니다. 여기에 사진 자료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사진 자료를 클릭하면 또 캐논 사진 안에가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사진부터 매년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거나 DSLR 카메라로 촬영했어도 전부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2023년을 클릭해 봅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3월은 중요 기타 사진을 저장을 합니다. 2월달을 누르면 2월달에는 1일만 해도 3건이 있습니다. 2일 1건, 4일 1건, 4일에 2건, 3건이 되네요.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포스팅할 사진을 여기다 전부 한꺼번에 다 끌어다 넣습니다. 동영상까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남은 사진 가지고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유사 문서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같은 사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을 넣습니다. 우리가 마이박스에 있는 사진을 쓰다 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 갖고 비슷비슷해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GIF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GIF 파일은 움짤이라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이용해서 GIF 파일을 만드는 게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모바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것이고요. 스마트폰으로서는 GIF 메이커로 만드시면 됩니다. 모바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찍어놓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해서 5초에 빨간 작업바를 맞춰줍니다. 이게 5초로 맞춰져 있죠. 왜 그러냐면 5초가 넘어가면 GIF 파일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머지를 잘라낼 수가 없죠.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속도를 빨리 합니다. 5초가 되게 속도 조절을 합니다. 속도 조절해 놓은 걸 한번 볼까요? 조금 빠르죠.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내보내기 누르면 mp4로 되어 있는 거를 GIF에 놓고 저장할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시작을 누릅니다. 상당히 빠르게 GIF 파일로 동영상이 변환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열리게 돼 있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GIF 파일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이렇게 보여지죠. 끊어짐이 없이 부드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동영상은 클릭해야 열리지만 GIF 파일은 그냥 블로그만 봐도 움직이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은 GIF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스팅을 위한 준비 마지막으로 해당 상호를 네이버에 검색 후에 포스팅 제목에 사용할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뽑아냅니다. 자, 뽑은 상태에서 가급적 상호와 대표 메뉴는 제목에 포함하고 기타는 적절한 키워드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초보자들은 키워드 3 내지 4개를 선정하시고 중급 이상은 2개 내지 3개를 선정해서 블로그 포스팅 제목을 선정을 합니다. 6번째로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초보자들은 1시간에서 2시간 걸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통상 30-40분 내에 포스팅을 마칠 것을 추천을 합니다. 동영상 촬영 진행상 이미 포스팅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팅을 위한 준비 시 파악했던 키워드를 포함해서 블로그 포스팅 제목을 정합니다. 현재 생방송 투데이 맛집 한방 닭백숙, 묵은지 닭볶음탕이 맛있는 지리산 뱀사골 맛집 한 그룹 감나무골 펜션이라고 쳤습니다. 이 생방송 투데이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 투데이 맛집, 한방 닭백숙, 묵은지 닭볶음탕 맛집, 지리산 뱀사골 맛집, 한 그룹 감나무골 펜션 해서 총 5개의 키워드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터치를 하고 나서 사진을 누릅니다. SNS 사진이 아니고 사진을 눌러서 우리가 저장해 놨던 폴더로 만들어 놨던 폴더를 클릭해서 이 사진 선택하고 마지막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 첨부 방식이 개별 사진이냐 콜라주냐 슬라이드로 나오는데요. 개별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사진 전체가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사진의 옆트임을 해서 크게 만듭니다. 전부 옆트임을 일일이 다 눌러가면서 옆트임을 해서 사진 크기를 전부 조율을 합니다. 쭉 조율을 하면서 보시면 사진이 촬영은 똑바로 했는데 가로로 4:3으로 촬영했는데 올라가는 게 자, 이 사진 같으면 지금 세워져 있는 사진 형태로 됩니다.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사진 편집을 클릭해가지고 사진의 위치를 변화를 시키시고 사진 크기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즉 포토 에디터인데요. 포토 에디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가로로 돌려도 괜찮은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자르고 싶을 때 이 자르기 회전은 자르거나 회전을 할 때 사용을 한 겁니다. 좌측으로 90도를 돌리겠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라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좌측도 좀 잘라내고 우측도 좀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필터고 그다음에 보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여기에서 밝기를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도 자, 반찬들이 더 빨개지죠. 채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선명도가 안 좋으면 좀 흐릿하다 그러면 선명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 온도 포토 에디터로 가지고 사진 편집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포스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됐으면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개의 포스팅에서 여기에 사용했던 사진을 이 포스팅 안에 또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다른 포스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 문서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사진을 꼭 써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 사진을 미리 캔버스에 불러와서 다시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사진의 속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진의 속성이라는 게 해당 사진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사진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위에 놓고 마우스를 눌러서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을 클릭을 해서 보면 자세히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속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 크기는 얼마고 너비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삼성이고 카메라 모델은 뭐고 이 부분들이 메타값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정보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캔버스에 끌고 가서 저장을 해서 하면 이 정보들이 싹 사라집니다. 사진의 옆트임과 사진은 포스팅할 순서대로 배치를 시키시고 비슷비슷한 것들끼리는 사진 3장까지 나란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2장이 나란하게 놔졌죠. 그러다가 녹색 선이 생겨지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3장까지 나란하게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 3장을 나란하게 놨을 때는
여기 밑에다가 글을 쓰시면 되는데요. 내리고 싶을 때는 이게 장아찌기 때문에 김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끌고 내리면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리고자 하는 사진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만 녹색선이 생겨지는데요. 그래서 끌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전부 포스팅할 순서대로 배치를 시킨 후에요. 제일 위에는 메인 사진을 둡니다. 메인 사진을 둘 때는 저 밑에 내려가서 끌고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측에 라이브러리를 클릭한 후에 핵심이 될 만한 사진을 올립니다. 이 사진이 핵심 사진이다 하면 끌어다가 그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핵심으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사진을 지정을 합니다. 우측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대표 사진을 이치를 시킵니다. 이 사진이 썸네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썸네일 밑에 결론을 작성을 합니다. 내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에게 맛집이라면 내가 먹은 메뉴와 평가를 작성하고 블로그 포스팅에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꿀짱 누구입니다 하는 일상적인 안부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엔터를 2번 친 후에 인용구를 사용해서 위에 포스팅의 제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인용구를 누르지 마시고 인용구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 앤 따옴표, 포스팅,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라인 앤드 따옴표는 제목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버티컬 라인은 이렇게 정보를 넣을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 로직에 있어서 의견이라든지 경험치에 대한 정보를 넣을 때에 필요한 게 따옴표하고 포스팅하고 프레임입니다. 따옴표는 그 내용이 길었을 때, 그 다음에 포스팅이나 프레임은 짧을 때 이 인용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 앤 따옴표를 이용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의 크기는 28포인트를 하시고요. 28도 할 수도 있고요. 24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8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인용구 버티컬 라인을 넣어서요. 1번 상호, 2번 주소, 영업시간, 주차공간, 주요 메뉴 가격, 방송 출연 등의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밑에 지도를 클릭하면 전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 리브라 로직에 의하면 납품 문서에 개인정보 사항에 전화번호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했으면 그 밑에 지도를 넣어줍니다. 지도를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진에 따라서 포스팅을 하는데요. 글을 작성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은 크기를 다르게 하거나 색을 넣어주고 보는 사람이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스팅 시 다이아 로직의 핵심인 정보, 의견, 경험, 다이아 플러스 로직의 핵심인 의견, 경험, 리뷰, 이렇게 해서 다이아 로직의 핵심은 정보, 의견, 경험, 리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스팅을 신경 써서 텍스트는 최소한 1500자 이상, N쪽 정렬 하시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줄 간격은 200%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해서 옮기는 거는 괜찮지만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시간을 네이버는 알고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포스팅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네이버 검색 로직은 기계적으로 생성된 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에 써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툴에 들어와서 플랫폼에 들어와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포스팅을 하실 때는 이미지 텍스트 순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15포인트로 한 줄을 좌측 정렬하고 가득 치게 되면 50자 정도가 됩니다. 1500자라면 사진 10장에 3줄씩 쓴다면 1500자가 넘어갈 겁니다. 사진 아래에 글을 쓸 때도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포스팅 중간에 의견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곰치의 효능, 이 내용들을 의견으로 보는 겁니다. 가령 여기 안에다가 곰치의 효능을 넣어버린다면 네이버 검색 로직은 일반 포스팅으로 볼 겁니다. 그렇지만 인용구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의견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팅을 할 때에 사진에
사람들이 나왔다면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고요.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동영상은 적당한 위치에 위치를 시키고 동영상 안에 제목, 정보, 태그를 반드시 입력해 줍니다. 제목은 블로그 포스팅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GIF 파일은 해당 이미지 주변에 위치를 시키시고요. 옆팀을 눌러서 이미지와 크기를 같이 만들어 줍니다. 포스팅 중간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 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져오지 마시고 오른쪽에 글감을 클릭하시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 나서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해당 상품들이 그대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N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N쪽으로 들어오면 가운데 정렬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블로그 포스팅에 너무 많은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 시 제목은 19나 24포인트를 하시고요. 내용은 16이나 19포인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스팅이 완료되면 맞춤법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맞춤법 검사할 때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 그룹 감나무골 펜션은 한 그룹 감나무골 펜션으로 조절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검색할 때는 전부 이렇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제외할 것과 수정해야 될 거를 허니킹도 허니퀸으로 나오죠. 이런 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제외할 것과 수정할 것을 잘 선택을 하셔서 맞춤법 검사는 반드시 실시를 합니다. 그래야 오탈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맞춤법 검사까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발행을 하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포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약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보다는 여기에 저장을 눌러서 임시 저장해 놨다가 올릴 시간대에 올릴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부 강사들이나 블로그 마케팅 동영상을 보면은 예약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블로그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0.1%라도 있다면 그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행동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약은 우리가 예약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약 기능 같이 다음에 올릴 수가 있죠. 임시 저장을 해놨다가 시간 되면 올리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약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발행 시 카테고리와 주제 분류를 선택해 줍니다. 카테고리와 주제 분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전체 공개를 하시고 댓글, 공간, 검색, 블로그, 카페, 공유, 외부 공유 허용에 다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블로그 및 카페 공유는 링크 허용과 본문 허용이 있는데요. 저는 본문 허용할 것을 추천을 합니다. 카페 공유했을 때 본문 허용으로 돼 있어야 카페 직위들이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블로그 및 카페 공유는 카페 공유 시 본문 허용으로 그렇지 않을 시 링크 허용을 하는데 남의 상품을 포스팅 리뷰 시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스크랩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 허용으로 포스팅하는 게 블로그 하는 사람들의 A가 되겠습니다. 태그는 총 30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5개 정도가 좋습니다. 제목에 있는 키워드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일에 나는 꼭 예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약을 누른 상태에서 날짜와 시간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을 누르시면 되죠. 7번째, 블로그 포스팅 후 관리입니다. 발행 후에는 수정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꼭 수정을 해야 된다면 40분 이내에 수정할 것을 추천하고 그 이후에는 수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정할 시는 통계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수정하기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행 후에 내가 사용한 핵심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여서 같은 키워드로 포스팅한 사람들의 블로그 중에 중간만큼 있는 블로그를 찾아가서 공감을 누르시고 댓글을 작성을 합니다. 댓글을 작성할 때도 그 글을 잘 읽어보고 그 글에 해당되는 댓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멋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이런 글 말고 꼭 내용에 연관되는 글들을 작성을 하시고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합니다. 서로 이웃 메시지는 서로 이웃 신청 메시지에 해당 블로그를 칭찬하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댓글을 달 때는 해당 포스팅을 충분히 읽어보고 공감 가는 댓글을 달고 댓글 공감과 동영상 공감은 반드시 눌러줍니다. 하트는 무조건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댓글을 달고 나서도 하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한 글은 카페나 밴드, 페이스북에 공유를 시켜주시고요.
포스팅 후 1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사용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피드백을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보 블로거들의 꿀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특히 초보 블로거들을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 중 기본인 맛집 포스팅에 대해서 포스팅 전 그리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진 촬영하는 방법, 동영상이나 GIF 파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포스팅 후에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